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 루리 작가 글 그림. 앞 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작가가 말을 걸어오네요. 브레멘 밖을 떠도는 주변인들 속에 주인공인 동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도둑들도 신문을 들여다보며 구직활동을 하고, 또 누구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길을 건너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곳곳에 배치해두고 숨은 그림 찾듯이 주인공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속 표지에서 강 위에 놓여진 다리 위를 달리는 기차에서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당나귀 씨는 이제 운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책상, 등장인물의 크기, 서류 등에서 당나귀와 고용주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창문색과 당나귀 팔의 모범 운전사 완장은 현실을 환풍구는 마지막 돌파구로 보입니다. 바둑이 씨,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안 보이는 것, 눈맞춤 없는 것은 소통 부재인 듯하고, 걔가 독자를 바라보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옹이 씨, 그런 얼굴로 손님들 다 쫓아버리려면 당장 그만둬. 애꾸눈이라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잘리는 대목에서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고용되었을까요? 꼬꾸댁 씨, 여기서 이런 거 파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 난전에서 두부를 팔던 꼬꾸댁 씨는 단속에 걸려 쫓겨나는데, 그림에서 발만 보이는 구조는 닭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이 소통 안 되고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네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진 상황을 아무런 대사 없이 하나의 맞춤면의 효과적인 컷 구성으로 주인공들의 심리가 잘 느껴지게 표현하였습니다. 당나귀는 택시로부터, 바둑이는 이삿짐 차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야옹이는 편의점 유리창 밖에, 꼬꼬댁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지하철 장애인 블록 반대편에 홀로 서 있으면서 하나같이 퇴직금이라 할지 이별 선물로 받은 것인지 참치캔, 김치, 삼각김밥, 두부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무리로부터 떨어진 꼬꼬댁의 길다란 그림자는 그 마음을 삼켜버렸을 소외감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만으로 일터를 잃은 네 마리의 동물들이 각자 지하철에 타는 모습을 위트 있는 컷 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선글라스 낀 여성의 가슴에 머리가 리본처럼 있습니다. 속 표지 그림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당나귀, 바둑이, 야옹이, 꼬꼬댁 씨는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냥 하염없이 걷다 보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숫자 5라는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계단을 올라가는 구도는 왠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로등과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말 없이 걷던 이들은 꿈 고개로 61 팻말이 붙은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일까요? 환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그 집 안에는 4명의 도둑이 머리를 감싸쥐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들도 늙었다고 나가랬고, 멍청하다고 공부하란 소리 들었고, 뭐하고 살까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똑똑똑. 두 번째 그림, 동물들이 써 있는 곳에만
밝게 처리해둔 이유가 뭘까요? 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문이 열렸는데 이는 서로의 삶을 본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시대에 대한 영리하고 절묘한 은유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하고 살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어도 동물들과 도둑들의 이야기에서 사회적 약자, 소시민들도 아무리 발부둥치며 열심히 살아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꼬르륵, 일단 밥이나 먹을까요? 그런데 먹을 게 없네. 배고픔은 매슬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발동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이거나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꼬꼬댁씨, 이 두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옹이씨, 삼각김밥 정말 나눠 먹어도 돼요? 바둑이씨, 이 김치는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당나귀씨, 참치 캔은 동료들이 준 이별 선물인데 괜찮겠어요? 우리 집에 큰 냄비가 있기는 해. 가스레인지도 있어. 수저도 넉넉해. 혹시 양초 필요한 사람? 각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것들을 내놓는데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과 각자의 몫을 다하는 책임감 두 가지는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그들이 나누는 물건에는 그들의 따뜻한 온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당나귀씨, 바둑이씨, 야옹이씨, 꼬꼬댁씨는 브레멘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함께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만약에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만약에 김치찌개를 열심히 끓여 맛있게 먹는 8번 만약에 김치찌개를 끓여 파는 꿈을 꾸며 8이 함께 김치찌개집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꼬꼬댁씨는 카운터를 보고 바둑이씨는 주문을 받고 누군 요리를 하고 또 누군 서빙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메뉴 개발일까요? 오늘도 멋지게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한 집에 모여 절망에 빠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들은 어쨌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료를 총동원하여 맛있는 식사를 차려내고 이를 먹는 동안 어쩌면 다 같이 식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그림책은 어쩌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일종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긴 면지에는 색과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4명의 도둑과 4마리의 동물들이 오늘도 멋지게라는 음식점을 곧 차릴 것만 같습니다. 뒷표지에도 글이 있네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책이 사회 문제와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위터 넘치는 작품,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묘사, 그리고 곳곳에 스며든 유머로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모습을 동물 특성과 잘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에서 도둑들을 내쫓고 그곳에서 동물들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과는 달리 넓고 어리숙해서 더는 도둑 일을 할 수 없는 도둑들과 함께 밥을 만들어 먹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